안녕하세요. 에어아이는 내가 지난날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라인 모바일 리스크 플랫폼의 한광입니다. 에어는 진단, 보호, 모니터링 이 세 가지를 일어난 보안 플랫폼입니다. 이 중에 에어아이는 모니터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에어아이가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인지 그리고 어떠한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어아이가 무엇인지 시스템의 목적부터 에어아이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에어아이의 화면 일부를 살펴보면서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운영 사례들 몇 가지와 그리고 2021년 업데이트 예정인 두 가지 기능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에어아이 시스템의 목적은 이제 유저의 이상 행위를 다각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더 나아가서 추적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다각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상 행위의 현황을 이제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와 차트를 제공하여서 이상 행위별 현황, 그리고 일별 탐지 현황, 그리고 실시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추적 관리한다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모니터링 중 이제 확인된 의심 사용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여서 이상 행위의 패턴 등을 분석하는 것인데요. 이는 이제 타 보안 모니터링 제품과의 이제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왜 다른 보안 제품과의 차별점이며 이것이 왜 어려운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어아이에서 말하는 이상 행위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앞선 에어 아머 발표에서 이제 설명하였던 것처럼 이제 용어들이 이러한 에어아이에서는 이러한 카테고리 이상 행위를 분류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행위는 이제 크게 단말기를 조작하거나 앱의 자체를 이제 변조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제 단말기를 조작한다라는 것은 루팅, 디버깅, 에뮬레이터 치팅 툴과 같은 것들을 이제 사용하여서 앱의 실행 환경을 조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앱을 이제 변조한다라는 것은 앱의 광고 제거나 이제 체력, 스피드, 스킬과 같은 수치를 이제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이제 블랙마켓을 통해서 이러한 변조된 앱이 계속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이외에도 정말 많이 있고 동일 변조 앱들이 또 여러 블랙마켓에 배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에어 아머로부터 로그를 수집하고 그리고 에어 아이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내부 시스템을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내에서는 50개 이상의 앱으로부터 하루 200기가 이상의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휴일이나 이벤트가 이제 진행하게 되면은 로그의 양이 이제 급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집, 처리, 저장을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카프카, 스팍, 하둡, 엘라스틱서치 등과 같은 이제 분산 시스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어아이로부터 이제 로그를 수집하는 과정 중에 로그 내용과 전송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어 아머로부터 이제 단말기하고 앱의 정보 그리고 이상행위에 대한 탐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탐지 정보로는 모델명, 암호화된 식별자, OS 정보 등이 있고 앱의 정보로는 패키지명, 앱 버전, 암호 버전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에어아이에서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같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제 개인정보는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어 아머는 이제 로그 전송 시에 암호화는 물론이고 특별히 모바일 환경이기에 통신 비용, 저전력 등을 고려하여서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복 로그는 전송하지 않았고 그리고 로그를 압축하고 그리고 통신 상태에 따라서 로그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이 로그의 양에 따라 수집 서버의 스케일아웃이 또 용이하도록 수집 서버를 도커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제 데이터 전에 데이터가 또 밀리지 않도록 카프카를 사용해서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렇게 카프카에서 수집된 로그는 이제 스팍이라는 분산 처리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사용하여 이제 필요에 따라 이제 가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링, 에어아이의 데이터, 그리고 백업 및 통계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처리 작업이 있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를 이제 하둡이랑 MySQL,
엘라스틱서치, 레디스 등에 저장하고 있고요. 이처럼 에어아이는 내부적으로 모바일, 빅데이터, 확장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이기에 모니터링을 넘어서 이제 분석을 위한 다양한 제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에어아이에서는 에어아머의 로그를 탐지 데이터하고 그리고 변조 데이터로 가공하고 있습니다. 탐지 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이제 단말기 조작과 관련된 탐지 시 발생하는 데이터로서 이제 관련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의 루팅 상태를 감지하는 루팅 탐지, 그리고 앱 분석을 위한 디버깅 행위를 감지하는 디버깅 탐지, 그리고 녹스, 블루스택과 같은 에뮬레이터를 사용 시 감지하는 에뮬레이터 탐지, 그리고 플럭시를 사용해서 패킷을 모니터링하거나 유지하는 경우에, 즉 신뢰할 수 없는 통신 환경을 감지할 때 발생하는 의심 네트워크 탐지, 그리고 메모리를 스캐너해서 특정 수치 조작을 할 수 있는 게임 해커, 게임 가디언 같은 치팅 앱을 감지하는 의심 툴 탐지, 그리고 시스템 또는 앱의 동작을 변경할 수 있는 엑스포즈드, CDR, 프리다와 같은 툴을 감지하는 의심 프레임워크 탐지, 이렇게 탐지 유형에는 총 6가지 유형의 이상행위가 있습니다. 변조 데이터는 앞서 설명한 앱 변조와 관련된 탐지 시 발생하는 데이터로서 변조 데이터에 관련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포한 앱의 파일을 변경된 것을 감지하는 파일 변조, 그리고 앱의 구동 시 메모리 변경을 감지하는 메모리 변조, 그리고 아머의 보안 기능을 우회하는 것을 감지하는 보안 우회 감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변조 관련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어 아머에서는 변조 탐지를 위한 두 종류의 로그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어 아머에서 직접적으로 변조를 감지해서 보내는 이제 탐지 로그가 있고, 또 에어 아이에서 변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시 로그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즉 변조에 대한 탐지는 이제 아머에서만이 아니라 아이에서도 변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에어 아이에서 변조를 판단하는 해시 무결성 확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 앱의 해시값과 다르면 변조 앱입니다. 예를 들어서 앱의 설치 파일에 해시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해시값이 나오고, 이 변조 앱의 해시값은 원본 앱의 해시값과 다릅니다. 이때 그 해시값은 플랫폼의 종류, 플랫폼의 버전, 단말기 모델, 앱 버전과 같은 실행 환경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이제 추가 설명을 드리면은, 앱에는 설치 파일 이외에도 앱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는 매니페스트 파일, 그리고 실행 관련된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편의상 파일 이름을 A, B, C, D로 표시하였고, 특별히 A 파일을 예를 들면 플랫폼의 버전, 그리고 단말기 모델에 따라 A 파일이라도 다른 해시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변조 유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원본 앱의 해시값, 정확히는 이제 원본 앱의 ABCD 파일들의 해시값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본 앱의 해시를 구할 수 있을까요? 4년 전 변조를 판단하는 모듈을 기획 당시에 모든 단말기를 구입해서 다 테스트하는 방법을 아주 잠깐 생각했었습니다. 애플 단말기의 종류는 그럼 몇 개일까요? 아이폰 29종, 아이패드 22종이라고 합니다. 애플은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안드로이드 단말기는 어떨까요? 2015년 기준으로 대략 24,000개라고 합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관련 기사들을 확인해 보니 이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조사하다가 그 이후로는 조사를 포기한 것 같습니다. 또한 단말기만이 아니라 OS 버전에 따라 해시값이 다르니 해당 경우의 수는 이제 엄청나겠죠. 에어아이는 이것에 대해 실행 환경별로 해시 로그를 이제 누적하고, 그 누적된 로그에 대해서 통계적인 방법으로 각각의 원본 해시를 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상행위의 탐지의 정확성을 위해서 아머와 아이가 같이 이제 긴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에어아이의 화면을 살펴보면서 그 기능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에어아이의 조회 기간 동안의 이제 탐지, 변조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1번 영역에서는 플랫폼, 즉 안드로이드인지 iOS인지, 그리고 앱 버전, 아머 버전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제 이 조회 기간은 기본이 일주일이고 최대 1년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역에서는 탐지 사용자 수가 어떠한지, 또 이전 기간 대비 사용자 수가 이제 어느 정도 많아졌는지, 수치가 특정일에 이제 급증하게 되는 이 이상 행위별 현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3번 영역에서는 특정 사용자에 대해서 상세히 확인하고 싶을 때 유저 아이디를 직접 이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세 확인이라는 화면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영역은 공유 기능으로 보고 있는 화면에 대해 공유가 가능한 주소를 제공합니다. 심지어 1번 영역에서 설정한 조회 옵션까지 그대로 공유가 가능해서 이제 리포팅 시에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대시보드는 일별 탐지하고 일별 변조 사용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제 수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제 차트로서 이상행위의 확산 또는 이제 이상 제재를 통하여서 행위가 감소하는 그런 일별 추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검색 부분에 나온 유저 아이디는 로그인한 앱의 계정 정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거나 또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앱과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된 단말기 식별값을 이용해서 가상 아이디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가상 아이디에 사용자 값들을 그래프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또 해당 정보는 매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로그인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앱과 같은 경우에 사용자 계정 아이디가 없어도 탐지 유저 수가 또 DAU와 같은 그런 수치들이 필요하기에 좀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했고요. 로그인하지 않고 앱을 실행한 사용자 가상 아이디를 조회 시에 이제 이전에 동일 단말기로 로그인해서 사용한 그 사용자의 정보까지도 같이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탐지 현황에서는 이제 대시보드에서 확인한 탐지 수치에 대해 세부 이제 탐지명 확인 및 관련 사용자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영역은 일별 탐지 사용자 수하고 탐지 유형별 비율과 같은 탐지 현황을, 2번 영역에서는 플랫폼, 앱 버전, 암호 버전별 탐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지 유형 또는 탐지 사용자 수를 선택하면 이제 탐지명과 사용자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특정 환경의 LD 플레이어라는 에뮬레이터를 사용한 사용자의 목록을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에뮬레이터 탐지 사용자 수를 선택하게 되면은 에뮬레이터 탐지 유저의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LD 플레이어를 사용한 사용자 수를 선택하면 이제 그 사용자의 목록까지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변조 현황에서는 이제 대시보드에서 확인한 변조 수치에 대해서 어떤 파일 또는 어떤 메모리에서 변조가 일어났는지 그 변조 대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영역은 이제 변조가 일어난 대상의 목록으로서 이제 인증서, 파일 변조, 매니페스트 파일 같은 이제 변조가 일어났을 때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변조 대상을 이제 선택하게 됐을 때 2번 영역에서 일별 의심자 사용자 수하고 또 변조 시도 수에 해당하는 이 차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차트를 통해서 변조 시도와 확산을 확인하는 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격자가 이제 변조 앱을 만들고 또 배포하는 과정을 앞서 설명드린 의심 사용자 수하고 변조 시도 수로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변조 시도 수라는 것은 변조 앱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5명의 이제 의심 사용자 수하고 변조 앱 5개가 있습니다. 의심 사용자 1번이 이제 코인의 양을 변경하기 위해서 메모리 스캔과 같은 이상 행위를 이제 5번 이렇게 막 시도를 하고 마지막에 만든 변조 앱 5를 이제 블랙마켓에 배포하였습니다. 그 변조 앱을 이제 사용자 2번, 3번, 4번, 5번의 유저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이것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변조에 해당하는 이상 행위가 이제 확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의심 사용자 수하고 변조 시도 수를 통해서 이제 변조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지 현황에서 확인한 이력 정보하고 비슷하게 이제
플랫폼, 앱 버전, 암호 버전별로 변조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작은 탐지 이력과 동일하고 변조로 의심되는 사용자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것은 이제 뒤에 운영 사례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심 사용자 현황입니다. 에어아이는 이제 탐지 및 변조 이력이 있는 이제 유저를 저희 의심 사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영역에서는 조회 기간 내 의심 사용자 수, 일별 사용자 추이, 그리고 이전 기간에 없던 새로운 의심 사용자 현황을 이제 확인할 수 있으며 2번 영역에서는 의심 사용자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숫자는 조회 기간 동안에 해당 이상행위를 탐지한 일수입니다. 위에 이제 체크 버튼으로 필터링도 가능하며 다중 선택 시에는 이제 AND 조건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에뮬레이터로 변조 앱을 사용한 유저를 찾고 싶을 때에 에뮬레이터하고 변조 앱을 선택하여서 필터링된 이제 의심 사용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실시간 현황에서는 암호로부터 받은 로그를 이제 10분마다 처리하고, 그래서 1번 영역에서 시간별 이상 행위의 사용자 수를, 그리고 3번 영역에서는 의심 사용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현황은 디폴트로 최근 1시간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있으며 이제 10분 단위로 보여주고 있고, 2번 영역에서는 이것을 이제 드래그를 통해서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간 변경에 따라 실시간의 차트와 그리고 의심 사용자의 목록도 당연히 이제 갱신되게 됩니다. 에어아이에서는 탐지 데이터를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이제 이용 현황에서는 모든 이제 풀로그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번 영역은 이제 탑 지표입니다. 특정 디바이스를 다수의 유저가 사용했거나 다수의 사용자가 특정 IP를 사용했을 때에 또는 이제 그 반대의 경우 등 이런 경우에 해당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탑 목록에 이제 변조하고 탐지 사용자 수도 확인이 가능하여서 이상행위의 확산이 의심되는 IP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번 영역은 사용자 수가 많은 국가 순위를 보여주고 있으며 3번 영역에서는 DAU 대비 의심 사용자 수를, 이제 4번 영역에서는 신규 유저 수, 복귀 유저 수, 이탈 유저 수, 그리고 잔존율, 리텐션이라고도 하죠. 그런 수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수치는 이제 마케팅 지표로 보통 이제 보안 모니터링에서 이제 보여주지 못하는데 이것 또한 에어아이의 차별점이기도 합니다. 네, 상세 확인은 이제 특정 유저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페이지로서 앞에서 설명드린 사용자 검색 기능을 통해서 진입이 이제 가능합니다. 또한 탐지 현황, 그 변조 현황 등에서, 그리고 의심 사용자 현황 등에서 확인한 이제 사용자 목록에 대해서 특정 아이디를 선택해서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1번 영역에서 조회 기간 동안 이제 집계된 앱의 실행수, 단말기 수, 단말기 목록, 그리고 국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의심 사용자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다수의 단말기 사용과 같은 특징이 직관적으로 확인됩니다. 2번 영역에서는 시간 순으로 이상 행위에 대한 탐지명, IP, 단말기 정보 등 상세한 탐지 정보를 이제 차트하고 목록으로 보여주어서 이상 행위의 패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한 상세 확인의 정보는 조회 기간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1년 동안의 모든 정보로 이제 해당 유저의 정보를 모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어떤 이상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해당 이상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 이력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아이를 운영하면서 이제 경험한 사례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게임 대행 사이트에 대한 발견에 대한 사례입니다. 보안 담당자로부터 이제 게임 대행 사이트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결제를 하면은 해당 사용자의 코인과 이제 레벨을 자동으로 이제 올려주는 서비스였습니다. 먼저 이 대행 사이트에서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20개 정도의 IP를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뭐 다수의 단말기로 서비스를 이제 운영하는 작업장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현황 화면에서 이제 해당 IP들에 대한 다수의 유저가 또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대략 300명 정도의 사용자를 확인하였습니다. 관련 사용자들을 이제 상세 화면에서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치팅 이제 그 대행 사이트 사용의 탐지 패턴을 확인하였고, 단말기에 루팅 그리고 의심 프레임워크, 의심 툴을 설치해서 앱의 실행을 조작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탐지 이력 화면에서 게임 가디언이라는 이제 의심 툴을 사용한 사용자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 사용자를 사업부에 해당 이슈를 보고해서 밴 진행을 이제 도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블랙마켓에 배포된 변조의 발견이었습니다. 모니터링 중 변조 수치가 이제 급격히 올라간 것을 저희가 확인하였고요. 탐지 내용을 확인해 보니 이제 리패키징하여서 배포된 앱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블랙마켓에서 또한 해당 변조 앱을 발견했습니다. 스샷 화면은 블랙마켓에서 이제 배포한 변조 앱의 내용으로서 이 변조 앱은 루팅이 필요 없지만 오버레이 그리고 스토리지 퍼미션이 필요하고 또 메뉴 화면을 변조하였고 자동으로 이기도록 하였으며 스킬 사용에 제한이 없고 또 광고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변조 이력 화면에서 이제 이 변조 앱을 사용한 사용자를 확인하고 개발사 쪽에 문의를 하니 이것은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의 취약점을 이용한 변조였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업부하고 해당 이슈를 도와서 밴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밴 처리와 버그 패치를 하여서 이제 의심 사용자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앱로그하고 비교해서 어뷰저를 탐지한 사례입니다. 이제 개발 부서로부터 앱로그만으로 이상 행위에 대한 판단이 이제 모호하다고 에어아이를 이제 참고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어아이에서 해당 사용자들이 사용한 치팅 툴을 확인하였고 앞선 사례와 동일한 과정으로 밴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신규 정책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루팅, 에뮬레이터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것이 코인이나 레벨 변경과 같은 어뷰징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죠. 그래서 이상 행위에 대한 운영 정책에 대해서는 앱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르게 됩니다. 에어아이에서 해당 사용자들의 통계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어아이에서 현재 작업 중인 기능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포 중인 변조 앱을 추적하는 기능입니다. 블랙마켓을 매일 이제 크롤링하여서 관리 중인 앱에 변조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발견한 변조 앱을 에어아이에 업로드하면 해당 변조 앱 사용자를 바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은 운영자는 직접 변조 앱을 발견하고 관련 의심 사용자들에 대해 확인과 리포팅이 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의심 사용자 위험도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이상 행위별 위험도는 각각 다릅니다. 심지어 탐지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즉, 루팅 탐지와 변조 탐지의 위험도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위험도의 기준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위험도를 다르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작업장 또는 변조의 배포와 같은 이상행위의 규모에 따라서 위험도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하면 확인 및 이제 분석이 필요한 의심 사용자에 대해서 운영자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에어아이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아래 보이는 이제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